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인공지능 및 모빌리티 연구실의 김중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드론 택시라는 것입니다. 택시라는 서비스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론 택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범 서비스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즉, 이 사진은 여의도에서 이항이라는 회사가 만든 기체로 제작한 드론 택시인데요. 과연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라는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한 12분이면 여러분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는 약 2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즉, 공항이라는 곳에서 도심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리무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할까? 또 이런 기술이 있다면 통신기술이나 구조적인 인프라 기술이나 교통기술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차량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내 앞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혹은 교차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차량에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빠르게 전송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물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나 흐름을 제어하는 데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러한 기술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우리 도심 항공교통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의 도로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아스팔트를 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행기체가 택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역을 갔을 때 바로바로 통신을 함으로써 그 기체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이 우리는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체는 지상에서 다니는 것처럼 약간 2차원의 우리의 움직임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높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체의 움직임은 항상 3차원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통신공학자나 모빌리티 공학자들은 이러한 기체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3차원 모빌리티를 가정하고 있고, 이렇게 3차원의 모빌리티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도 해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아직은 너무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2021년 CECO의 제너럴 모터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온 프로토타입입니다. 즉,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렇게 개인용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온 것을 실제 시연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드론 택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미래의 모빌리티는 우리가 지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서 보시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실제로 만들어 온 저 기체나 현대자동차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체나 그런 것들도 지상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 하늘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체를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공상과학기술에서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빠르면 5년 혹은 2년 내에, 길면 10년 내에는 우리가 상용화돼서 향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망에서의 이런 모빌리티 기술 혹은 드론 택시 기술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택시도 너무 불안하거나 위험하다 느껴지면 사람이 안 탈 텐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나보고 타라 그런다면 저는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라는 것이 누구나 담보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런 항공망에서보다는 지금 지상에서 좀 더 이런 자율적인 이동체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중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많은 선행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적된 기술은 대부분이 자율주행에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자율주행에서 어떤 연구가 많이 있었냐면 일단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물체가 자율적으로 사람의 지도 없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상황에 맞춰서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가속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방향도 틀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내가 도로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전방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신호를 감지해서 멈춰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이동체 혹은 자동차의 그런 진보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서 그 진보되고 있는 방향을 이미 정의를 해놨습니다.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 6까지 나눴는데요. 이 세세한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레벨 0는 지금 현재 자율적인 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6가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본인이 알아서 상황을 인지하고 센싱하고 퍼셉션을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동할 수 있고 어떠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이동체가 된다면 그런 레벨 6까지 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능형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센싱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라이다라는 것을 전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차 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씬들, 장면들은 라이다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점점 높여서 자율주행용으로 혹은 고속주행용으로 만든 것이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싶다. 내가 지금 길이 너무 막히고 있는데 내 앞은 자동차로 막혀 있어서 알 수가 없다. 도대체 100m 앞에 혹은 200m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일까? 라고 궁금하다면 그거는 100m 혹은 200m 앞에 있는 자동차에게 있어서 얻어진 정보를 통신을 통해서 내가 얻음으로써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통신기술, 차량을 중심으로 한 통신기술이 되겠죠. 여기서 차량이라 하면 비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드론 택시를 전문적인 용어로 에어리얼 비이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드론같이 사람이 없는 것은 언맨드 에어리얼 비이클, 그래서 UAV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이클이라는 용어는 지상의 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그런 이동체도 표현을 합니다. 자, vehicle to X라 그래서 차량 간 통신이거나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래서 우리 차량이 자신이 얻은 정보를 주변의 신호등이나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에 서버로 보내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vehicle to pedestrian이라고 해서 보행자들에게 그 정보를 바로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바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은 각각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며 그 특색에 맞는 그 설계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Vehicle to X라는 즉 V2X라는 기술로서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센싱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 센싱한 기술을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다양한 종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항공교통망, 즉 우리가 오늘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이 UAM이라 부르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에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들 간에도 서로 가까워진다면 센싱 기술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 항공기들과의 빠른 의사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통신 기술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한 기술이 그대로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기술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택시를 본다면 택시 정거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심 항공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항 같은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증 서비스를 할 때 항상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끼고 했던 이유는 그 공항이라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도심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도심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곳은 굉장히 고층 빌딩의 지붕 같은 데를 활용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저걸 우리는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저 버티포트를 서울 시내에 7개 혹은 10군데를 이미 지정해 놓았고요. 우리 고려대학교와 가까운 곳에서는 청량리역도 버티포트로 지정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UAM이라는 기술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학의 발전은 그냥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발전시키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공학 발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UAM이라는 드론 택시 기술도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인구 과밀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퇴근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망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문제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UAM이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경제성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해외에서도 많은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격하게 설비 투자와 시장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술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처음 상용화를 하겠지만 2030년,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우리는 그 기술을 3단계에 걸쳐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율성, 즉 처음에 드론 택시가 나오게 되면 그 드론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종국적으로 장기적으로 2035년이 되면 완전 무인화도 달성할 것이고요. 드론 택시가 가야 되는 교통망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범위도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대구까지도 갈 수 있는 광대역망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인공위성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항공교통망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신망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지상에 있는 기지국들은 지상에 있는 자동차들은 잘 서비스 해줄 수 있지만 공중으로 3차원에서 높이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자동차들이나 이런 드론 택시들한테도 통신 서비스를 잘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드론 택시 안에 내가 타고 있는데 가뜩이나 처음 나온 서비스라 불안한데 통신마저 끊겨버리면 너무 불안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심리스하게 끊기지 않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성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G에서도 위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공중망에 대한 고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이동체 기술이 궁극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개인 항공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을 제공해 줄 수 있으려면 저런 위성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5년부터 상용화를 한다는 목표로 이제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이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간 다가올 미래라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용화될 거라는 것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기체를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제 자명한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회를 발견하시고 또 많은 재미있는 주제도 발견하시고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미래를 설계하실 때 이러한 기술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